잘생기고 재능 있는 의과대학생 더스틴은 반에서 최고였으며 모든 교수들은 그의 성공적인 경력을 예측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토마스 부인은 의학 박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였으며 평생 동안 그녀의 아들이 외과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후원 더스틴은 명문 클리닉의 인턴으로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벨라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복도를 서둘러 내려가다가 막바닥을 닦고 있던 젊은 청소부의 양동이를 우연히 발견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랍게도 그는 사과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더스틴은 이사벨라와 함께 있는 것이 쉽고 즐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순수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소녀를 우상으로 삼았으며 더 이상 그녀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 소녀의 어머니는 3년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저벨러는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더스틴은 이저벨러의 교육 부족과 충분한 양육이 부끄러웠을 뿐입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독창적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독특함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훌륭한 요리사를 배려했고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스틴, 왜 안 됩니까? 나를 내 여자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었지. 아들의 불륜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토마스 부인 더스틴은 자기 엄마의 무거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 어떤 여자도 토마스 부인의 엄격한 검열을 통과한 적이 없어서 젊은 쓰러진 사람은 이미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스틴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서 이저벨러와 그의 어머니 이저벨러의 임박한 만남은 매우 불안했고 더스틴의 어머니가 그녀를 좋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너무 밝았고 친구에게서 빌린 값비싼 녹색 드레스는 더스틴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에게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지만 자신의 실수를 감히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타머스 부인은 이저벨러 쿨리에게 인사했지만 시범적으로 정중하게 행동했고 심지어 소녀의 드레스까지 칭찬했습니다. 이저벨러는 그들이 거실에 들어올 때 액면 그대로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믿음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아한 파우더 컬러 드레스를 입고 머리와 화장을 숙련된 주인의 손으로 한 매력적인 금발 소녀를 보았습니다. 토마스 부인은 그 소녀를 자신의 좋은 친구의 딸인 안젤라라고 소개했으며 그 소녀는 또한 의사 이사벨라였습니다. 감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 아름다움을 존경했습니다. 반면 더스틴은 매우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젤라가 왜 그들의 집에 있는지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당신은 엄마 친구의 딸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담함과 대담함에 즉시 놀라며 조롱하듯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부인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향해 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젤라는 미소만 지으며 더스틴을 나른하게 바라봤다.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사벨라를 불편하게 하려고 더스틴은 저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랑하는 사람을 배웅하러 갔다. 내가 너무 어리석게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이자벨라가 가엾게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엄마는 내가 거의 선택하지 않는 걸 좋아하실 거라 확신한다. 그의 말에 더스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녀가 안젤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 씁쓸한 소녀는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노력한 더스틴에게 악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가 그에게 더 적합하다고 더스틴은 그의 어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점점 더 그녀가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안젤라는 똑똑하고 아름답고 어떤 사회에서든 그녀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더스틴은 유감스럽게도 이사벨라가 전혀 그녀와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다시 안젤라를 만났고 그들은 극장에 가려고 했지만 더스틴의 어머니는 질병을 언급하며 갈 수 없었고 그녀의 아들이 안젤라와 함께 지내도록 주장했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앤절러를 극장으로 데려갔고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앤절러는 그를 쉬운 대화에 참여시켰고 더스틴은 그녀가 얼마나 영리한지 교육을 받았는지 놀랐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앤절러를 이저벨러와 비교하고 그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재치있고 화려한 아름다움에 지는 연극의 기분 좋은 감정은 젊은 부부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더스틴은 이사벨라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우연히 더스틴과 안젤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 더스틴은 안젤라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손을 잡고 주기적으로 그녀의 귀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사벨라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를 질식시켰지만 그녀는 히스테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더스틴의 전화를 받았지만 그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이저벨러는 참을 수 없었고 유일한 질문이 있는 메시지를 그에게 썼습니다. 더스틴은 끝났습니까? 약간의 망설임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미안합니다. 더스틴과 앤젤러는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더스틴의 새로운 삶은 특히 어머니의 좋은 인맥의 도움 없이는 활발한 경력 성장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보완되었을 때 더스틴의 새로운 삶이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경력은 희생을 요구했고 더스틴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때때로 이틀 동안 집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 안젤라는 남편 없이는 지루함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병원장의 품에서 쉽게 오락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시에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능숙하게 조종하여 그녀의 모든 소원을 순종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화를 냈고 냉정하게 행동했으며 용서에 대한 대가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애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스틴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아름다운 아내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히스테리적인 장난을 치는 순간에 그는 아무도 모르는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이사벨라를 유감스럽게 기억했습니다. 오랫동안 더스틴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앤젤러의 기분 이상한 연인 중 한 명이 그에게 그의 벌거벗은 아내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일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는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는 후회하는 기색 없이 모든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그날 저녁 더스틴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가방을 싸서 다음날 묵을 호텔로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술집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는 병원 경영진이 그를 전문의로 평가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니었고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지만 더스틴은 더 깊은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직장에 나타났을 때 그는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획된 수술에서 정지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여전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더스틴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큰 스캔들이 있었고 즉시 해고되었고 심지어 타머스 부인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더스틴이 정신을 잃은 것처럼 그는 몇 달 동안 술자리에 누워 있다가 결국 치료를 받으러 보내졌습니다. 더스틴의 삶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후 외과의사로서의 경력이 끝난 것을 제외하면 그 남자는 기분이 좋아졌고 술로 고통을 달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오직 늙은이의 보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친구 더스틴은 도시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작은 주립병원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동료들의 존경과 환자들의 사랑을 빠르게 얻었지만 수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스틴은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7살 소녀가 사고 후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차에 치였지만 여자는 도망쳤습니다. 몇 번 긁혔지만 그 소녀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 외과 의사 중 누구도 감히 그렇게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더스틴은 자신이 수술하지 않은 이 상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를 본 그 소녀의 어머니는 얼굴을 바꾸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사벨라 더스틴이었습니다. 마사를 구해주세요. 제발 당신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외과의사이고 그들이 그녀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면 그들은 수술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 이자벨라 미안하지만 더 이상 수술을 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아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자벨라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 딸이에요. 이해하세요. 당신 딸 더스틴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잠시 동안 이사벨라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신이 나갔는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는 소리쳤습니다. 긴급하게 수술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구할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사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매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스틴 이저벨러는 그들이 서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썼을 때 이미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스틴이 아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면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행복해라. 그래, 혼자 있는 게 힘들었다. 돈이 늘 부족했고 여자는 자기 아이가 정신을 딴 데로 돌릴 만큼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종종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창의력에 몰두하여 점차 실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취미는 상당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 분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수집용 인형으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요가 많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저벨러는 남자들이 그녀의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싫어했습니다. 그녀를 떠날 사람이 없어서 그녀는 데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벨라가 더스틴에게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그는 모든 것을 고치고 싶었고 먼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교자에게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다음 딸에게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아버지를 갖고 싶어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빠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뻐하는 소녀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아니요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이사벨라는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더스틴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스틴이 소녀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이사벨라가 오랫동안 저항할 수 없었고 이전 감정이 다시 불타올라서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얼마 후 더스틴과 이사벨라가 만들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얼마 후 더스틴과 이사벨라는 가장 친한 친구만 초대하여 소박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더스틴의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삶은 다시 한번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과의사 자격을 되찾았고 그의 호의로 직장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딸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예품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형과 그림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말 그대로 행복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더스틴이 출산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산부인과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어. 아들 제발 끊지 마.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용서해줘. 너무 외롭지만 다 내 잘못이야. 너무 보고 싶어.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 있어요. 당신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